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야기된 한국의 위기가 드디어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은 시위 현장에 가면은 태극기를 든 사람이 또 한 손으로는 Stop the Steal, 표도둑을 막아라는 영어로 된 구호판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극기는 애국의 표상인데 Stop the Steal은 공정선거를 해온 한국을 부정선거국이라고 세계를 향해서 고발을 하는 매국 이완용식의 그런 구호인데 그걸 한 사람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입니다. 한 손엔 애국이요, 다른 손에는 매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10등이 낮아져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플로우드 디모크래시라고 합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했다는 통계가 아주 권위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달 그러니까 2월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서 작년의 8.09점보다 크게 떨어지고 민주주의 순위가 작년 22등에서 3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10등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 통계를 낸 곳에서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1등, 2등은 뉴질랜드, 3등은 스웨덴, 4등은 아이슬란드, 5등은 스위스, 6등은 핀란드, 7등은 덴마크, 8등은 아일랜드고 대만이 놀랍게도 12등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밑에 16등입니다. 17등은 영국, 한국은 32등, 22등에서 10등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31등, 북한은 165등입니다. 이 사실을 전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수, 순위의 하락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한번 떨어진 국제적 평판을 만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당장 그 추락이 다른 분야의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허투루 넘겨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여파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동아일보는 명분도 요건도 부족했던 비상계엄은 이미 국민 가슴에 깊은 내상을 남겼고 국격 추락이란 결과도 나왔다. 그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더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은 커졌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 진통이 될지언정 더 큰 분열로 복구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 발전의 노선을 유턴시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누가 뭐래도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문명은 제도의 종합입니다. 좋은 제도가 모여야 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강력한 국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공정한 선거 관리 제도 등이 문명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고, 우리는 이들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고칠 거는 고치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평가해가지고 한국이 작년까지는 완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세계 160여 개국 중에서 22등으로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등이나 떨어졌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지금 김정은과 경쟁하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발작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보수가 건설한 문명의 제도인 헌법, 국군, 의료, 선관위를 총공격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짓밟고 국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본산으로 조작하였고 의료 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수천 명을 기록 중입니다. 보수가 뽑은 대통령이 보수의 위대한 유산을 깡그리 부정하고 망가뜨렸으니 그는 보수의 배신자이고 문명 파괴자인 것입니다. 이런 가짜 보수 윤석열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지키려는 보수도 가짜입니다. 보수의 3대 가치는 사실, 법, 자유인데 윤석열은 모조리 어겼습니다. 위헌적 계엄령으로 헌법과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선거 거짓말로 사실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주장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법치가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자로 간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그 어떤 책동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왕조적 발상에 덧붙여진 망상적 발상으로 인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제1책임자는 보수입니다. 보수의 실수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오고 아직도 옥중에서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하고, 어제도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스탑 더 스틸이라는 내국적 구호를 든 정신분열적 현상이 서울 시내를 뒤덮고, 그리고 여기에 따끔한 질책을 가해야 할 보수 언론이 오히려 윤석열 편을 들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비겁자들의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제1책임자가 보수입니다. 양심 있는 보수들의 행동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